명당초등학교 학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6학년 1학기 수학 5단원 여러가지 그래프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공부할 내용 같이 읽어볼까요? 네, 띠그래프에 대해서 알아봅시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마지막 비율 그래프 중에 하나 띠그래프가 있다고 알아봤었죠. 오늘 이것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할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 있는 1번, 2번, 3번 중에서 띠그래프란 무엇일까요? 여러분 한번 골라보세요. 네, 잘 골랐나요? 맞습니다. 여러분이 고른 것처럼 3번이 띠그래프가 되겠죠. 만약에 이제 다른 것들은 어떤 것들인지 한번 같이 알아보도록 할게요. 1번 같은 경우는 막대로 나타낼 수 있는 막대 그래프. 2번 같은 경우는 그림으로 각 권역별 수치를 나타낼 수 있는 그림 그래프. 네, 3번은 띠 모양으로 나와 있는 전체와 부분의 비율이 나오는 띠 그래프라고 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우리 각각의 그래프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띠 그래프는 지금 어떤 모양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네, 가로로 된 띠 모양이다 라고 볼 수 있겠죠. 물론 이렇게 세로로 되어서 이 속에서 각각 부분이 어느 정도의 비율인지 전체에 대한 비율을 나타낸 그래프라면 세로형의 띠그래프도 가능합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질문이에요. 띠그래프와 다른 그래프의 정보에서의 차이점은 무엇이 있을까요? 막대 그래프도 항목별로 각각이 몇 개씩인가를 나타내는데 가장 좋고, 그림 그래프도 권역별로 우리가 알고 싶은 자료가 몇 개씩 있는지 하나하나의 항목을 알아보는 데는 좋았습니다. 그런데 띠그래프에는 각각의 항목이 몇 개인가 라는 정보보다는 전체 중에서 이 항목이 몇 %인가, 비율이 얼만큼 되는가를 나타내는데 가장 좋은 방법이 됩니다. 그러니까 띠그래프와 다른 그래프의 차이점은 이것이 비율을 담고 있는가 아니면 각각 항목의 수량을 담고 있는가의 차이점이 있겠죠. 자, 여러분 확실히 알았나요? 그러니까 띠그래프는 어떤 그래프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네, 맞습니다. 비율 그래프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오늘은 여러 가지 자료를 띠그래프로 변경하는 그 방법, 띠그래프로 자료를 표현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이 부분이 우리 수학책 96에서 99쪽까지 나와 있는데요. 오늘은 우리가 96에서 97쪽을 보면서 1단계와 2단계까지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할 거예요. 각각의 단계는 여러분이 96쪽 1번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표로 나와 있는 자료들을 정리하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자료들을 우리가 표로 하나하나 정리를 해두는 거. 자, 이 1번은 우리가 꼭 띠그래프를 그릴 때만이 아니라 막대 그래프나 그림 그래프, 꺾은 선 그래프를 나타내기 전에도 자료를 표로 먼저 정리하는 단계를 가지고 있었어요. 이렇게 표로 정리된 자료를 우리는 한 번 더 정리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띠그래프가 바로 비율 그래프이기 때문인데요. 이 비율을 확실히 파악할 수 있도록 여러분이 표로 정리한 자료를 한 번 더 비율의 관점에서 파악을 해 보도록 합니다. 그러니까 전체 중에서 이 항목은 어떤 비율을 가지고 있는지 여러분이 파악해 볼 필요가 있겠죠. 그것이 오늘 교과서에서 함께 정리할 부분입니다. 이렇게 각각 항목의 비율을 알고 나면 이 비율이 잘 나타나도록 띠그래프에 직접 그려보는 활동을 할 거예요. 이것은 우리가 다음 시간에 해보도록 할 겁니다. 그럼 전체적으로 자료가 백분율로 바뀌고 그리고 그것이 띠그래프로 나타난다라는 이 세 가지 단계를 여러분 알아보았어요. 그럼 우리 한번 첫 번째 단계부터 같이 살펴볼 거고요. 자, 지금 이렇게 네모친 이 부분은
비율 그래프이기 때문에 특별하게 나타나는 것. 띠 그래프이기 때문에 특별하게 나타나는 단계랍니다. 자, 그럼 우리 첫 번째 단계부터 차근차근 살펴보도록 할게요. 우리 교과서 96쪽 1번을 보면 도서관에서 빌린 책의 종류에 따라 이 책의 종류별 권수를 찾아서 정리하도록 되어 있어요. 자, 표로 정리하는 방법 선생님이 한 과목만 여러분과 함께 해볼 거고요. 여러분 이제 영상 멈추고 스스로 찾아보도록 해야 합니다. 자, 먼저 첫 번째로 정리할 종류는 과학 종류예요. 선생님은 동그라미 표시를 하면서 과학이 몇 권인지를 세어볼 거예요. 자, 한번 볼까요? 종류에서 과학일 때, 한 권, 종류에서 과학 2권, 3권, 4권, 쭉 5권, 그리고 마지막 6권, 7권이 있네요. 그럼 이렇게 7개의 동그라미를 체크했으니까 여기에는 7권이라고 표시할 수 있습니다. 자, 문학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동그라미와는 좀 다르게 별표를 쳐서 살펴볼 수도 있겠죠. 그럼 문학은 별표를 치면서 여러분이 한번 찾아보도록 해요. 역사의 경우에는 또 세모 표시, 수학은 네모 표시, 언어는 하트 표시, 기타는 여러분 여기서 기타는 어떻게 되는 걸까요? 네, 기타의 경우에는 이 앞에 나왔던 종류들과는 전혀 다른 좀 다른 경우가 있을 때 그리고 그 수가 매우 작을 때 네, 이것을 표본의 수가 작다고 하죠. 표본의 수가 영향을 미치지 않을 정도로 매우 적은 경우다라고 할 때는 우리가 기타의 집계를 할 수가 있겠죠. 예를 들면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 철학 같은 경우가 여기에 포함이 되겠죠. 자, 여러분 그러면 한번 쭉 빌린 책의 종류별 권수 영상 멈추고 지금 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영상 멈추고 우리 종류별 권수 한번 다 찾아보았나요? 네, 좋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두 번째 단계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두 번째 단계. 전체와 부분의 관계를 백분율로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번 97쪽 2번 보면 됩니다. 97쪽의 2번을 보면 우리가 앞에서 1번에서 이렇게 정리를 했을 거예요. 과학은 7권, 문학은 5권, 역사는 4권, 수학은 4권, 언어는 3권, 그리고 기타는 2권. 자, 이 모든 책들을 다 합하면 합계가 25권이 됩니다. 그럼 이 합계 25권을 전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여러분이 찾은 과학, 문학, 역사, 수학, 언어, 기타 이것들이 모두 각각의 부분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럼 우리가 전체와 부분의 비율을 파악하기 위해서 백분율 어떻게 구할 수 있을까요? 네, 비율을 구할 때는 항상 전체가 기준이 되고 그리고 그 부분이 주인공이었죠. 그러니까 네, 전체 분의 부분이라고 나타낼 수 있었어요. 그럼 전체가 25권이고 과학의 경우 부분이 7권. 그럼 이것을 백분율로 바꿀 때는 기준량이 무엇이 되나요? 네, 100이 되지요. 그럼 곱하기 4를 해주었으니까 똑같이 분자에도 곱하기 4. 그러면 28%가 되겠구나 라고 알 수 있겠습니다. 그럼 여기에 이 표에도 그대로 28이라고 적을 수 있겠죠. 자, 여러분 혹시 어려울 수도 있으니까 우리 문학에 관련된 것도 한 번 더 이 과정 살펴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알고 싶은 것은 백분율로 나타낸 문학,
전체 책 중에서 문학책이 얼마를 차지하는가라는 비율을 알고 싶어요. 그러니까 비율, 전체분의 부분으로 구해주어야겠죠? 전체 합계는 25권이었고 그 중에서 문학책이 차지하는 비율, 부분은 네, 5건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백분율, 퍼센트로 나타내야 하니까 전체 기준이 얼마가 되나요? 네, 100이 되지요. 25가 100이 될 때는 곱하기 4를 해주었으니까 똑같이 곱하기 4. 그러면 몇 퍼센트라는 걸 알 수 있을까요? 네, 20%라는 것을 알 수 있겠죠. 자, 선생님이 함께 풀어본 이 과정. 여러분, 이 과정을 여러분이 직접 해보도록 합니다. 자, 영상 잠시 멈추고 이제 여러분이 공부해 볼 차례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이제 다 공부해 보았죠? 자, 우리 함께 이제 띠그래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이렇게 백분율로 나타낸 것을 그래프로 나타내 보니 이렇게 전체에 대해서 각 부분의 비율이 나타나게 되었답니다. 우리가 아까 구했던 것처럼 28%, 20% 나왔고 여러분이 직접 구했던 퍼센트 아마 이렇게 나왔을 거예요. 자, 이와 같이 전체에 대한 각 부분의 비율을 띠 모양으로 나타낸 그래프를 우리는 무엇이라고 부른다고요? 네, 띠 그래프라고 불렀죠. 자, 그럼 우리 한번 이렇게 띠 그래프를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다음 질문에 여러분 차례대로 답해 보세요. 띠 그래프를 보면 여기 있는 작은 눈금들이 있습니다. 이 작은 눈금들이 나타내는 것은 무엇일까요? 네, 그렇죠. 지금 이 눈금들을 세어보니까 여기까지 총 10개가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러면 한 칸, 이 눈금이 여기서는 1%다라는 것을 알 수 있겠죠. 10개가 모여서 10%가 된 것이고요. 그런데 이 눈금이 모든 그래프에 다 있는 것은 또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눈금을 보면서 아, 여기까지가 10%인데 그럼 가운데 하나가 있으면 5%겠구나. 뭐 이 정도는 알 수 있어야겠죠. 자, 또 두 번째 질문 한번 볼까요? 띠그래프의 각 항목의 비율을 모두 더하면 몇 퍼센트가 될까요? 네, 지금 전체 처음부터 마지막 부분까지 모든 항목을 다 더하고 나면 그렇죠. 100%가 된다는 것을 알 수 있겠죠. 전체가 100, 100분율의 기준량이 100이었기 때문에 전체 모든 항목을 다 더하면 100%가 되겠죠? 그럼 여러분이 마지막에 검토를 할 때 내가 수치를 잘 구했는지, 비율을 잘 구했는지 알고 싶을 때에는 여러분이 구한 비율을 모두 다 더했을 때 100이 되는가 이것으로 잘 구했는지 안 구했는지를 확인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여러분 위 그래프에서 비율이 서로 같은 것은 어떤 항목이 있을까요? 네, 맞아요. 역사 16%, 수학 16%로 각각 비율이 같다라는 것을 알 수 있겠죠? 자, 그러면 가장 많이 빌린 책의 종류는 무엇일까요? 네, 맞습니다. 과학책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라는 것을 알 수 있겠죠. 비율이 가장 크니까요. 그럼 가장 적게 빌린 책의 종류는요? 네, 기타에 묶여있는 어떤 책들이겠구나라고 우리는 알 수 있지만 정확한 종류는 알 수 있을까요? 알 수 없습니다. 그래프에 나타나 있지 않으니까요. 자, 그럼 우리 한번 띠 그래프와 막대 그래프를 비교를 해보면서 각각 그래프로 알 수 있는 정보는 무엇이 있는지 한번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은 수치를 띠 그래프로 나타낸 것, 그리고 막대 그래프로 나타낸 것이에요. 이 두 그래프의 차이점 한번 살펴볼까요? 여러분이 과학책을 각각 몇 권씩 빌렸는지 알고 싶을 때는 띠 그래프가 필요할까요? 막대 그래프가 필요할까요? 네, 맞습니다. 몇 권씩 빌렸는지 그 권수가 궁금한 경우에는 막대 그래프를 살펴봐야겠죠?
전체 중에서 과학책을 빌린 비율이 얼마인지를 알고 싶을 때는요. 네, 비율이 궁금할 때에는 무엇을 봐야 된다? 네, 띠그래프를 확인해 보아야겠죠. 여러분이 그래프를 직접 그리는 일보다도 그래프를 해석하는 일, 그리고 어떤 정보가 필요할 때 어떤 그래프를 보아야 할지, 이 부분을 여러분이 현실에서 훨씬 더 많이 필요로 한답니다. 그러니까 선생님이 알려준 이 부분, 띠그래프, 언제 띠그래프를 봐야 하고 언제 막대 그래프를 보아야 할지, 이 부분은 교과서에 나와 있지는 않지만 실생활에서 정말로 필요한 능력이니까요. 이거 꼭 기억해 주도록 해요. 자, 오늘 여기까지 함께 공부해 보았고요. 여러분, 오늘 수학책 96쪽, 97쪽 함께 풀어보았고, 이제 수학 익힘책 64쪽과 65쪽은 스스로 풀어보도록 해요. 여러분, 다음 등교일에 책 검사가 이루어지니까요. 잊지 말고 꼭꼭 책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수고 많았습니다. 우리